안녕하십니까. 유해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파트 4 끝났고요. 5입니다. 5. 이제 알츠하이머와 아두카누맙이라는 새로운 약물, 최근에 작년에 FDA가 승인한 약물 뭐 등등 해서 알츠하이머가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여러 의사들이 쓴 글 또는 뭐 기사로 나온 글, 미래학자들이 연구한 글들을 종합한 겁니다. 알츠하이머와 아두카누맙. 2022년 알츠하이머의 치료 혁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건 우선 플라그를 용해시키는 게 이런 게 많습니다. AD 관리, AD는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가지고 AD라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관리에 대한 대부분의 초점은 아밀로이드로 알려진 단백질 플라그를 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그의 장애 전형의 특징은 종종 뇌의 초기에 침착이 되어서 거기에 이제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경을 끊고 장애를 일으킵니다. 뇌에서 이러한 플라그가 발생하는 그런 개인은 플라그가 없는 사람들보다 AD 증상이 발병할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이러한 아밀로이드 플라그 형성 또는 이런 덩어리를 방지하는 약물, 단일 클론 항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개발되었다. 자, 2022년에 알츠하이머의 치료 혁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2월 28일 카노 헬스라는 곳에서 지금 쓴 글입니다. 미국에 580만 명의 미국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65세 이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숫자가 5년, 10년마다 2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2050년이 되면 이 장애 가진 사람들이 거의 1,4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봅니다. 1,400만 명. 미국에 3억 뭐 얼마 되는 데서 거의 절반이 이제 2050년이 되면 인구가 늘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3분의 1 이상이 지금 알츠하이머를 앓게 된다. 왜 초고령 인구에서 알츠하이머를 앓는 사람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된다. 뭐 엄청난 변화죠. 현재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모든 치료법은 추론, 사고 문제를 포함해서 경미한 이런 인지장애 증상에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물에 다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심하면 중증으로 가면 이런 약들이 안 듣는다 이거죠. 또한 이러한 약제는 항상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닌 부작용도 있습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 중에서 어느 것도 이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하는 것은 아니다. 예방하겠지만은 좀 아주 확연하게 고치는 이런 병은 아니다. 고치는 이런 치료제는 아니다. 그러나 곧 새로운 연구가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뇌의 뉴런이 죽으면 증상이 악화되고 대부분의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집에서 관리할 수 없게 되어서 장기 요양시설로 가야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연구자들은 알츠하이머병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이 뇌의 뉴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서 2022년 알츠하이머 연구 치료 돌파구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연구는 알츠하이머 병 환자의 뇌에 있는 플라그를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치료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플라그를 용해시키는 AD 관리에 대부분의 초점은 아밀로이드 단백질 표적으로 해서 플라그를 용해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밀로이드 플라그 형성 덩어리를 방지하는 약물, 이런 것들이 모노클로날 항체는 혈액순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항체와 매우 유사하지만은 아밀로이드 베타 아밀로이드 하나의 표적이 표적만 있습니다. 불행히도 아밀로이드는 모든 알츠하이머병의 환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경증에서 또는 중증 이런 환자에게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30%, 35%는 뇌에 아밀로이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밀로이드가 생겨가지고 알츠하이머병이 생긴다는 거, 아밀로이드 없어도 알츠하이머가 생긴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새로 나온 미국의 FDA가 승인한 아두카누맙이라는 것은 단일 클론 항체로 알려지는데 아두카누맙을 일부 경증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경증일 때의 치료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증이나 아주 심하게 되었을 때는 심한 치매에는 소용이 없다.
이것은 뇌 아밀로이드 플라그 치료에서 미국에서 유일하게 승인된 약물입니다. 플라그가 제거되면 뇌세포가 죽지 않고 환자의 기억, 사고, 기능, 행동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약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고요. 유럽에서는 승인을 안 해줬고요. 여러 소규모 시험에서 이 약이 아밀로이드 응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임상 시험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직 이 약제와 치매 예방에 대한 장기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2022년 알츠하이머 치료 돌파구에 대한 이런 희망도 있습니다. 현재 아두카누맙은 경도 인지장애 또는 초기 알츠하이머 병에 있는 일부 환자들에게만 사용이 승인되었습니다.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모든 알츠하이머 병 환자는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있는지 확인해 위해서 페트 스캔을 받아야 합니다. 페트 스캔을 받아서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있을 때 이 아두카누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싼가 봐요. 여러 다른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또 다른 단일 클론 항체도 개발했는데 뇌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제제는 현재 임상시험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두카누맙을 치료를 받으려면은 이런 기준, 이런 사람들만 아두카누맙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85세 미만인 경우에, 경미한 인지장애 확인된 경우에, 아밀로이드 플라그 존재, 펫스캔을 받아서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있는 사람, 최근에 뇌졸중이나 뇌출혈 병력이 없는 사람,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지 않는 사람, 혈액 희석제는 뭐 지금 아스피린이라든가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죠, 뭐 혈액 희석제, 혈액을 묽게 해주는 이런 약제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런 걸 안 먹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두카누맙은 어떻게 투여되나? 약을 복용하려면 살아있는 동안 4주마다 정맥 주사가 필요합니다. 이거 뭐 4주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정맥 주사를 받는데 정맥관을 삽입하고요. 단일 클론 항체를 몇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주입하여서 병원이나 의원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한 서너 시간 이 아두카누맙을 맞아야 됩니다. 또 다른 단일 클론 항체인 그죠? 간테르노맙이라는 것은 피부 아래에 투여할 수 있고요. 집에서 약물을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에는 약간의 기술과 소모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병원에 가서 서너 시간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것이 아주 흔한 거고, 다른 것은 그죠, 약물이 투여하는데 여러 가지 그죠 정보가 필요하다. 아두카누맙의 부작용은요,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두카누맙은 가장 우려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약을 먹고 나면 두통, 정신 상태가 변화되고요. 구토를 하거나 보행곤란을 할 수 있어요. 뇌에 부종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잘 넘어져요. 그리고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착란, 그죠? 이렇게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아두카누맙을 투여받는 모든 환자는 의사 팀이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으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장기적인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일부 보험사가요, 아두카누맙 보장을 거부했고요. 미국의 몇몇 센터에서만 이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요. 마지막으로 이 알츠하이머에 대한 단일 클론 항체 치료가 매우 비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값은 연간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한 달에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메디케어는 이 약을 연간 그죠 28,000 하니까 3천만 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와 계약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펫스캔 값만 해도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약물 투여에 대한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막대한 공동 부담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걸 다 하려면은, 이렇게 비싼 거를 하려면, 그죠? 1,500만 명이면은, 그죠?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의료 비용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에 대한 기타 새로운 치료법은요, 뉴런 파괴를 방지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연구자들은 중요한 뉴런의 파괴를 방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료에 집중해 왔다. 단일 클론 항체인 사라카디납
사라 카디닙은 동물 연구에서 기억 상실을 역전시키고 뉴런 기능을 재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물은 현재 소규모 임상시험에서 평가되고 있다. 자, 엉킴 방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타우 백신, 그죠? 타우 탱글이라고 합니다. 타우 탱글은 다른 연구자들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엉킴 형성을 방지할 수 있는 약물을 찾고 있습니다. 타우라는 단백질은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엉킴, 탱글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치매, 행동 문제에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타우 억제제와 타우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또 염증, 기본적으로 모든 질병은 염증에서 생기는데 염증 감소, 많은 과학자들은 알츠하이머병에서 뇌가 계속해서 신경을 손상시키는 낮은 수준의 만성 염증 상태에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항염 효과가 있는 약물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그라모스팀이라는 약물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확인하고 있는 연구 중이다. 그 다음에 심장대뇌 연결평가입니다. 뇌의 건강이 심장과 혈관의 건강과 밀접하다라는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혈관과 심장이 손상된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혈압 조절, 당뇨병, 콜레스테롤 역할과 이런 거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매개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비해 알츠하이머 위험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많은 의료 종사자들은 환자들에게 좋은 영양 섭취, 운동, 금연, 체중 감소, 알코올 섭취 제한 이런 생활 방식을 그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연구자들이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계속 개발하는 동안에 치료를 예방하거나 역전시킬 수 있는지 두고 봐야 한다. 게다가 새로운 치료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조기 데이터에 따르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 종사자들은 긍정적인 생활 방식을 채택하기를 권장한다. 2022년 알츠하이머 치료제 돌파구를 이제 지금 찾고 있습니다. 특히 카노 헬스라는 이 단체에서는 노인 건강 관리를 중점으로 해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들은 노인을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운영하는 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습니다. 닥터 말로 허난데스 카노가 지금 이 여러 가지 이런 거 위에 있는 것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만약에 이분하고 연결을 원하시면 아래에 그죠 +1 하고 쭉쭉쭉 미국 전화번호입니다. 이렇게 알아보자. 알츠하이머 치료의 돌파구에 대한 희망이 있다. 일단은 말로 헤르난데스 카노 박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알츠하이머에 대한 AD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파트 5였습니다. 감사합니다.